무료한 일상을 유쾌한 일상으로 포항시 평생학습원이 응원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 랜선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맛있는 한 끼를 알려드릴 최예석입니다. 가끔 입맛이 없을 때 매운 음식을 드시고 입맛을 살릴 때도 있죠.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누룽지탕인데요. 오늘은 해물이 가득한 사천 해물 누룽지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한 마늘, 그리고 알배기 배추, 표고버섯은 건 표고버섯을 사용하셔야지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경채, 대파,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해산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산물은 새우, 홍합, 조개, 오징어 종류가 있고요. 가리비나 전복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누룽지인데요. 누룽지는 찹쌀 누룽지탕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누룽지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용하시는 현미 누룽지는 누룽지탕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두반장과 굴소스, 그리고 간장, 청주, 소금, 녹말, 그리고 육수로 사용되는 치킨 스톡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산물은 청주와 소금 간을 먼저 하셔서 비린 맛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냄비에 끓는 물에 한번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산물을 데쳐 주시면 누룽지탕을 끓이실 때 해산물에서 계속 물이 나오거나 그리고 해산물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꼭 한번 데쳐서 사용하시는 게 맛도 훨씬 좋고요. 꼭 데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살짝만 데치시면 돼요. 이렇게 데치셨으면 찬물에 헹구시지는 마시고요. 해산물에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체에 받치셔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라이팬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음식 과정이, 조리 과정이 스피드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잘 보시고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향료를 어떻게 잘 내느냐라서 먼저 기름을 3큰술, 1큰술, 2큰술, 3큰술 내주시고요. 향료를 내실 때는 약불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늘이나 생강이 잘 타지 않고 고유의 향이 그대로 나옵니다. 약불로 후라이팬을 먼저 충분히 달궈 주세요. 충분히 달군 후에 슬라이스한 마늘을 먼저 넣습니다. 들어갔을 때 마늘이 타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약간 자글자글 끓을 정도의 불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오늘 음식의 전체적인 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충분히 볶아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절대로 중불로 가시면 안 되고요. 약불에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생강이 있으시면 생강도 조금 넣으셔도 풍미가 더 납니다. 오늘 작업 중에서 마늘 볶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볶아주셔서 고추기름을 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중불이나 강불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약불에서 충분하게 색깔이 은은하게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늘이 조금 노릇노릇해지면요. 청양고추, 어서 쓴 것을 같이 넣습니다. 이제 마늘 매운맛을 향을 내기 위한 거거든요. 청양고추 대신에 베트남 고추나 페파치노 같은 서양 고추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청양고추를 사용하시면 맛이 더 깔끔한 매운맛이 나겠죠. 어느 정도 볶아야 되면 이렇게 볶으시다 보면 향이, 매운 향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불은 건들지 마시고요. 약불에서 길게는 5, 6분 정도 볶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으면 노릇노릇하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두반장과 굴소스를 한 1큰술을 넣었던 것을 같이 넣고 볶습니다. 양념장을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주시면요. 더 깊은 맛이 나고요. 자체적으로 숙성한 맛이 나서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해물 누룽지탕에 전부 다 향을 내는 밑소스가 됩니다. 자, 이제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불을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추 색깔이 약간 짙은 색으로 변하게 되면 이때 알배기 배추랑 건표고를 넣어주세요. 건표고 버섯은 충분히 물에서 분리 주셔가지고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혹시 야채를 더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당근이나 팽이버섯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누룽지탕은 조리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일품 요리로 적극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배추가 충분히 양념이 배이게 볶아 주시고요. 자, 여기 볶은 상태에서 아까 데친 해산물을 함께 넣습니다. 해산물을 데쳤고 이렇게 볶아 주시면 해산물이 더 이상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꼭 데치시고 볶아 주시고, 지금부터는 강불로, 중식 요리 보시면 거의 다 강불로 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스피드하게 강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불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볶은 후에 물 3컵에 치킨 스톡 2큰술, 요거를 육수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육수를 넣으실 때 간으로 간장, 설탕, 청주 같이 넣을게요. 비린 맛을 잡아주는 거는 맛술도 많고 한데요. 청주를 사용하시면 청주가 곡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풍미를 고급스럽게 해줘요. 비린 맛이나 뭐 음식에 누린내 잡아주실 때 청주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글바글 끓으면 되기 때문에 강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일게요. 이게 바글바글 끓으면 녹말물을 넣고 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청경채와 대파를 넣으면 누룽지탕 소스는 완성이 됩니다. 녹말은요, 감자 녹말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감자 녹말 구입하시면 좋고요. 녹말물은 녹말 1스푼에 물 2큰술, 그렇게 비율로 1대2로 해주시면 가장 좋은 농도입니다. 녹말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풀어주셔서 밑에까지 이렇게 완전히 풀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거든요. 좀 전에 소스에서 충분히 볶아줬기 때문에 깊은 맛은 거기서 다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끓이실 때는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꺼주시면 돼요. 녹말을 넣으실 때, 녹말물을 넣으실 때 불을 켜고 넣으시면 녹말이 엉켜서 음식이 덩어리지고 그렇게 해서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반드시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녹말물을 쭉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한번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강불. 지금부터 농도가 나옵니다. 누룽지가 들어가면 소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생각하는 탕수육 소스처럼 그런 물컹물컹한 건 안 되고요. 약간 국보다는 국물이 조금 걸쭉한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이렇게 농도가 낮거든요. 아까보다 농도가 훨씬 낮거든요. 여기에 청경채 그리고 대파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색깔도 초록색 그리고 새우의 주황색 이런 색깔이 어울려져서 훨씬 먹음직스럽고요. 일품 요리로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불 끄시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다음으로는 누룽지를 튀겨 보겠습니다. 누룽지는 찹쌀을 말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온에서 튀기셔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식감으로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튀김을 오래 튀길 게 아니라 들어가서 4초에서 5초 정도만 되면 바로 꺼낼 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찹쌀 누룽지를 만약에 오래 튀기시게 되면 색깔도 누렇게 변하고요. 맛도 딱딱한 식감이라서 별로예요. 그래서 반드시 5초에서 6초 안에 다 튀겨 주셔야 됩니다. 기름은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누룽지가 당길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190도 정도 온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온도 한 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누룽지를 넣으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룽지 한번 넣어서 튀겨 볼게요. 튀김하실 때는 손잡이를 꼭 왼쪽에 두고 하시고요. 오른쪽이나 두시면 잘못 타서 손을 쳐서 사고로 이어나니까 꼭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누룽지 잘 보세요. 누룽지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누룽지가 뜨지 않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얗게 떠올라요. 그러면 바로 뒤집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얀색이 돼야지만 맛있는 누룽지가 됩니다. 하나 더 튀겨 보겠습니다. 누룽지는 절대로 한꺼번에 넣어서 튀기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하나하나씩 튀겨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누룽지를 넣고 얘가 가벼워서 금방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를 갖고 누르셔서 바닥으로 돌돌돌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돌돌돌돌 돌려주시면 이렇게 하얗게 튀겨집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얀색이 돼야지만 누룽지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온도는 반드시 190도 이상이어야지 170이나 180이 되면 이 찹쌀이 기름을 다 먹어서 맛이 없어요. 눅눅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튀겨놓은 누룽지를 이렇게 그릇에 담으시고요. 뚝배기에 담으시면 일품 요리로 조금 더 멋이 나고요. 없으시면 접시에 담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누룽지를 한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해산물을 끼얹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요 소스가 들어가면서 누룽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자작 소리가 나거든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음식은 반드시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때 그때 내면 제일 좋습니다. 누룽지가 바삭하면서도 국물이 묻었는 부분은 촉촉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누룽지가 눅눅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볼게요. 노릇노릇 누룽지가 생기면 구수하게 숭늉 끓이고 바삭바삭한 식으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대. 해물 누룽지탕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살짝 매콤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해물 누룽지탕. 오늘 만들었는 레시피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입맛 없으시고 환절기 때 꼭 한번 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한 일상을 유쾌한 일상으로 랜선 평생 학습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